문은 닫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하도록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닫는 것이 기본이고 여는 것이 역할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854강입니다. 오늘은 문자와 관련된 8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문자입니다. 문자는 문을 의미하지요. 이 문자는 문을 형성한 글자입니다. 문자는 두 개의 문짝이 있는 여닫이 문을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민들의 집에 있는 문이 아닌 궁궐이나 저택의 문을 형성한 글자가 문자입니다. 문자는 문짝이 있는 여닫이 문을 형성한 글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일문보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문보문은 하나의 분야에 통달을 하게 되면 모든 분야에 수위 통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문이나 정문이라 할 때 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문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 한자입니다. 문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밝힐 천자입니다. 밝힐 천자는 밝히다는 뜻이 있죠. 밝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 알리는 것입니다. 이 밝힐 천자는 문자와 홑한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문자는 문을 의미하고 홑한자는 홑입니다. 유일하다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밝힐 천자는 문으로 유일하게 밝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을 열어야만 내부의 사정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밖에서 문이 닫힌 채로 그 안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대로 밝히려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밝힐 천자는 문으로 유일하게 밝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을 열어야만 내부 사정을 밝힐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그 방법이 유일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발천이 있습니다. 발천은 가려있던 것이 열려서 드러났다는 뜻이죠. 앞길을 개척해서 세상에 나선다는 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이나 천명이라 할 때 밝힐 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트일 활자입니다. 트일 활자는 트이다는 뜻이 있죠. 트이다는 것은 막혀있던 것이 치워지고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트일 활자는 문자와 살 활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문자는 문을 의미하고 살 활자는 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일 활자는 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트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을 열어 통행이 자유로워져야 활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문은 닫아놓는 게 기본이지만 문을 열어야 그 안이 트이게 됩니다. 내부와 외부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문을 닫고 있으면 폐쇄되어서 암울해집니다. 답답해지는 것이죠. 트일 활자는 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트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을 열어 통행이 자유로워지면 활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천공해활이 있습니다. 천공해활은 하늘이 텅 비고 바다가 넓다는 뜻이죠. 도량이 크고 넓어서 거침이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활이나 광활이라 할 때 트일 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마을 염자입니다. 마을 염은 마을을 의미하고 이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문이라는 것은 동네 어귀에 있는 문이지요. 이 마을 염자는 문자와 함정 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자는 문을 의미하고 함정 함자는 함정을 의미하죠. 함정이라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염자는 문으로 만든 함정이 마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던 마을에서 쉽게 떠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정으로 이 동네에 살게 되었습니다. 동네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죠. 이런 문을 이문이라 합니다. 이 이문 안에 들어가서 이 마을에 살게 된 사람들이 이 문을 나서서 다른 데 가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 사정으로 한번 살던 마을을 쉽게 떠날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 마을 염자입니다. 그 마을에 좋은 점도 많지만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을 텐데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치 함정에 빠진 것 같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마을 염자는 문으로 만든 함정이 마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던 마을에서 쉽게 떠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을 마을 염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염라대왕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저승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지은 생전의 선악을 심판한다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염이나 염불 할 때 마을 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엿볼 섬자입니다. 엿볼 섬자는 엿보다는 뜻이 있죠. 엿보다는 것은 좁은 틈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엿볼 섬자는 문자와 사람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자는 문을 의미하고
사람인 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엿볼 섬자는 문에서 사람이 엿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 틈 사이로 바라보면서 집안 내부를 엿보는 그 모양이 엿볼 섬자입니다. 문을 조금만 열고 그 내부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엿볼 섬자인 것이죠. 문틈 사이에 서 있는 그 모양이 엿볼 섬자입니다. 엿볼 섬자는 문에서 사람이 엿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틈으로 바라보며 집안 내부를 엿보는 그 상황이 엿볼 섬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동섬서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섬서홀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여기저기 날쌔게 돌아다님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섬광이나 일섬이라 할 때 엿볼 섬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문문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기둥벌자입니다. 기둥벌자는 기둥을 의미하지요. 이 기둥벌자는 문문자와 칠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문자는 문을 의미하고 칠벌자는 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기둥벌자는 문에서 치는 곳이 기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을 어떤 무기로 부시려고 할 때 기둥을 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문이 있는데 누가 와서 이 문을 부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 중에서 어디를 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누군가 이 문을 부시려고 한다면 기둥을 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둥을 치면 문 전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기둥벌자는 문에서 치는 곳이 기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을 무기로 부시려고 할 때 기둥을 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글자가 기둥벌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벽파문벌이 있습니다. 벽파문벌은 사람을 등용시키는데 문벌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파벌이나 재벌이라 할 때 기둥벌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문문자가 사용된 여섯 번째 관련자는 답답할 민자입니다. 답답할 민자는 답답하다는 뜻이 있죠. 답답하다는 것은 숨이 막힐 듯이 깝깝한 상황입니다. 이 답답할 민자는 문문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문자는 문을 의미하고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답할 민자는 문을 바라보는 마음이 답답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 앞에서 제지하여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때의 마음이 답답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이 상황을 답답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 대답이 없고 또는 박대하는 말소리가 들려오면 답답하지요. 들어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답답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답답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민자는 문을 보는 마음이 답답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 앞에서 제지를 당하여 들어갈 수 없을 때 그 상황이 답답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민민답답이 있습니다. 민민답답은 매우 딱하고 답답하다는 뜻이죠. 사정이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민이나 번민이라 할 때 답답할 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문자가 사용된 일곱 번째 관련자는 막을 알자입니다. 막을 알자는 막다는 뜻이 있죠. 막다라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막을 알자는 문문자와 기댈 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문자는 문을 의미하고 기댈 어자는 기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댈 어자는 어조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막을 알자는 문에 기대어 막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에 힘을 빌어서 침입을 막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적군들이 우리 성 앞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들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면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병사들이 열심히 싸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이 튼튼한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문에 기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이죠. 막을 알자는 문에 기대어 막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에 힘을 빌어서 침입을 막는 그 상황이 막을 알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알령정이 있습니다. 알령정은 박혁거세의 아내인 알령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경주시 탑동에 있는 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알이나 차알이 할 때도 막을 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관련자는 온화할 은자입니다. 온화할 은자는 온화하다는 뜻이 있죠. 온화하다는 것은 온순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 온화할 은자는 문문자와 말씀 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문문자는 문을 의미하고 말씀 언자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화할 은자는 문에서 하는 말은 온화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온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방문하여 문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서로 친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찾아온 손님이 귀한 것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정을 하려고 찾아온 경우도 있죠. 사정을 하면서 딱딱할 수가 없습니다. 온화해야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문 앞에서 하는 말은 온화합니다. 온화할 은자는 문에서 하는 말은 온화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온화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854강으로서 문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8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